네, 오늘 시장은 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상위 1%들 오늘장 어떤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매일매일 오를 수 없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또 이렇게 삐끗하면은 서운한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제가 어제도 미증시 막 올라갔을 때 그 약간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건데 네. 사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국제유가 하락한 이유가 도대체 이란하고 오만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게 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랑 연결될 수 있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저는. 물론 그런 건 있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을 때 미국이 네. 이란한테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 이제 비핵화를 해라. 안 그러면은 너네들 내가 계속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과 통행료를 두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마찰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비핵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이란한테도 뭔가를 쥐어줘야 되고 네. 미국도 그로 인해서 비핵화 협상을 가야 될 텐데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할 때 이란한테 호르무즈 해협 그럼 너네 통행료 받아라. 이거 너네들이 다 관리해라.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국제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켰니?라는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란한테 뭔가를 미국이 준다라는 행위 자체에 부담을 느끼니 오만하고 이란하고 협상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오만 너네들의 입장을 존중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건가? 사실 이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즉 지금은 진정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협상보다는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의 중간 단계 정도? 그러니까 물론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뭐 개방된다라고 했을 네네. 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종전인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뭔가 시작점인데 이거 정도 가지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 떠들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걸로 시장이 올라갔다? 사실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내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 혹은 추가적인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현재 국제 유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달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네. 그 상승에 대한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74불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74불 안겠죠. 한 75불, 76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80불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하락하면서 생겼던 기대감들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게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반등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예요.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고용이 좀 침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아 지금 이것 봐 고용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약간 경기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려고 진짜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좀 약간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용이 너무 탄탄하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와 고용 탄탄한 것 보소. 근데 이거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런 불안감이 나오면서 뭐 국제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시장 다시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내일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앞두고 당연히 이제 경계심으로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가 떨어지는 게 좀 명확한 사실 갖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기대감이랑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빠진 게 맞나?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들 때문에 어제 미증시도 좀 조정을 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빠지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하고 그제도 말하고 월요일부터 말했던 거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금요일까지는 그냥 봐라. 네. 금요일까지 봐라. 뭐 어제도 지금이라도 그럼 삼성전자 24만 5천 원 막 어제 막 탈환 할랑 말랑 막 했잖아요. 네네. 결국 탈환 못했죠.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럼 지금이라도 사요? 그냥 이틀만 더 봐라. 금요일까지 이거 확실히 보라라고 말한 이유를 오늘 또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그냥 아 그래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좀 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24, 25 라인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고 거기 안착하는 거 보고 재매수를 하던지 하는 거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말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오늘 낙폭이 뭐 그리 놀랍진 않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어디를 탈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지키는 게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코스닥은 어디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혹시 780 아닌가요? 아니 지금 맞아요. 맞아요. 780 맞죠? 네네 맞아요. 네, 제가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780이요.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780포인트.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포인트는 78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어디 있죠? 790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 위로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뭐 별 문제 될 거 없고요. 사실 그런 건 아쉬울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도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하락 추세 벗어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도 하락 추세 벗어나려면 최소한 한 6,700, 6,800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직 코스피는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 추세선 상단에 이렇게 막 박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안착하거나 돌파하고 안착까지는 못 하고 있죠. 맞아요. 코스닥 쪽이 오히려 먼저 지금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코스피나 삼전 닉스도 좀 따라가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급 분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코스피라던가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보다는 코스닥 쪽의 매력이 좀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전 닉스도 반등 나오면 좋고 코스피도 추세 전환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과하게 잘못 나오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온다? 네. 5월, 6월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삼전 닉스만 가는? 약간 이 삼전 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전 닉스만 가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다시 5월, 6월과 같은 포모성 수급 쏠림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부터도 계속 강조했지만 삼전 닉스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횡보 정도만 하고 시장 지수 정도로만 상승하는 좀 약간 그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게 수급 분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오히려 약간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 갭상승 나왔고 오늘 갭상승분 반납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될 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올라갔으면 좋겠다보다는 한 6,250에서 6,300 정도 선, 요 정도 선만 내일 지켜준다라고 하면 문제될 거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780포인트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은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디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힘들게 뚫고 올라온 자리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내일 좀 시장 재미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실 국내 증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저녁에 있는 미증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핸드폰을 딱 봤어요. 네. 네, 뭐 내일 만약에 뭐 코스피가 뭐 지켜주든 뭐 코스닥이 못 지켜주든 뭐 지켰든 말든 뭐 그걸 떠나서 그냥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봤는데 네. 나스닥이 26,000포인트 아래네. 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검색했더니 엔비디아도 210불 아래네. 그러면 8월 달 망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반대로 눈 떴는데 나스닥이 26,000 위에 있고 엔비디아도 210불 위에 있어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라던가 박스권 흐름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국내 증시 지금 뭐 등락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금요일 날 장 끝난 미증시 증시,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 떴을 때 볼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지금 시장은 수급 쏠림에서 수급 분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수급 쏠림, 수급 분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막 시장 어덕 터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보이거든요. 탈출구가. 이제부터 수급 분산 시작인가? 대충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 오늘 좀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요하다. 주말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초고수들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삼성전기, 현대차도 고수들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좀 많이 밀리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하나 싶었던 삼성전기도 오늘장은 10%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도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심택 같은 경우에 주가 V자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7%대 강세고요. 역대급 실적 사이클에 돌입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이 나와주면서 로봇 섹터가 상승 중에 있죠. 코스모 로보틱스와 함께 한국 PIM까지 동반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9위에 올라와 있는 HPSP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 한 7월쯤에 공략주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소부장 섹터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지금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제일 먼저 갈 고 막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월, 6월 수급성 포모쏠림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수급 분산 시장이 됐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월, 6월과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고 걔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횡보하고 시장 지수만큼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과거처럼 5월, 6월처럼 그냥 얘네들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거라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좋은 섹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소부장도 뽑아드렸죠. 우선순위 6개. 그러면 삼전닉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5월, 6월 포모성 수급 쏠림의 때 피해를 봤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히려 더 매력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만 최고야라는 거 맞아요. 걔네들이 최고예요. 걔네들이 최고인데 이제 수급 분산 시장 초기에는 걔네들보다는 5월, 6월 때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변동성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 하시겠죠. 무슨 소리냐.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근데 걔네들은 5월, 6월 때 10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반토막 난 거고 지금 대부분의 소부장 애들은 5월, 6월 때 걔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올라갈 때 일반적인 소부장들 실적도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반토막 넘게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춤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럼 이 소부장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소부장 또 워낙 많잖아요. 장비, 뭐 소재, 부품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당연히 실적은 괜찮은 종목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적인 장비들. 그러니까 제가 뭐 한미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약간 좀 쏠려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필요한 그런 필수 장비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번 반도체 순환매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PSP 같은 경우는 꼭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장비는 아니죠. 최근에 뭐 예스티랑 뭐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그런 거 있죠. 호재가 나와도 반응은 별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불안감 나오는 순간 이제 막 한 20-30% 때리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하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스티랑의 막 특허 소송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해당 종목의 매도세가 커진 건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이만큼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과대 낙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 해당 기업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독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넘게 빠졌거든요. 9만 원짜리가 지금 3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뭐 한 60-70%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 정도 구간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 맞을까라고 하면 괜찮은 종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얘를 이제 평단 조절을 해서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금요일 날 코스닥이 780 포인트 위로 마무리가 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엔비디아가 210불이고 나스닥이 26,000포인트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앞선 그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한 번에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추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그럼 내가 지금 좀 추매를 해볼까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조건들 충족한 거 보고 조금 비싸게 추매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해당 종목 평단 한 47,000원 아래로 낮춰놓는다라고 하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나오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요.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건 맞지만 웬만하면 금요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서 목표가를 뭐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잡고 가는 전략은 요에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PSP 알려드린 가격 라인대 45,000원에서 7,000원 정도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초고수들이 매도하는 종목들도 알아보셔야겠죠?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장 상승하더니 오늘은 다시 반락하고 있습니다. 4%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건설주들 괜찮습니다. 미국의 원전건설과 AI 데이터 센터 시공 물량 발주에 대한 기대감 제기가 되면서 바닥 잡고 연일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GS건설 3% 넘게 강세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태양광과 반도체 핵심 소재죠.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수입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 1%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현대임스도 북미 시장 진출한다라고 밝힌 이후로 5%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바닥 잡고 좀 올라와 주나 싶더니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들이 보통 어떤 이슈로 움직이죠? 자동차 많이 로봇? 팔았다고 움직이나요? 그렇죠. 로봇 같은 이슈로 움직이죠.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로봇이 왜 좋을까요? 정부에서 밀어준다? 정부에서 뭘 어떻게 밀어줬죠? 옛날엔 안 밀어줬었나요? 항상 밀어줬어요. 사실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없어요. 뭐 새롭게 등장한 이슈라고 한다면 네.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이 규제를 한다? 네. 뭐 이것도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한 그래요? 호재인가? 어마어마한 규제 아니에요? 아니, 사실 지금 단계에서 네. 이게 로봇 산업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네. 예상할 수 없었던 건가? 뭐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산 로봇 부품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로봇 산업은 되게 좋게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안에서 되게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로봇 섹터에서 사실 막 떠오르고 있는 건 막 어떤 부분이 떠오르고 있죠. 막 구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팔다리 움직이는 건데 사실 피지컬 AI라고 묶여서 로봇이 막 되게 떠오르고 있는 건데 네네. 막말로 로봇이 물구나무 서고 로봇이 막 자유롭게 막 뛰고 막 이게 피지컬 AI랑 무슨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결국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행동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로봇이 뭔가 사물을 인식하고 머리로 판단을 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주목을 받고 네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행동보다는 정말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뇌가 될 수 있는 것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행동에 관련된 거 뭐 감속기부터 시작하고 로봇 부품 관련주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로봇의 구동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 산업이 성장됐을 때 우리나라가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로봇 부품 쪽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비비거나 아니면은 인식 쪽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왜 현대오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코스닥의 메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고 거기서 로봇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코스닥의 멱살을 잡고 견인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 중 하나가 로봇인데 거기가 매력이 올라갔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라든가 현대차,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도 로봇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상승의 지속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로봇 이슈가 나와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우선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환할 때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그룹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뉴스 나올 거 뭐 없나? 이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 금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코스닥 지수 780포인트 못 올라가고 밑으로 또 내리 꼽았다. 눈 떠봤더니 엔비디아 깨지고 나스닥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 코스닥 지수랑 먼저 좀 묶어서 보셔야 돼요. 뭐 얘는 코스피 종목인데요.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리고 정말 로봇에 대한 그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주된 산업 이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로봇에 대한 이슈, 현대차랑 정말 포지션이 비슷한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슈도 있죠. 전기차 이슈 만들어내죠. 네. 거기다 피지컬 AI에 대한 로봇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이 이제 저 힘을 받고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로봇에 대한 이슈가 정말 힘이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 쪽이 먼저 좀 힘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만신창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테슬라 주가가 한 360불에서 한 380불 정도까지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그룹주들이 더 힘을 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차 쪽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차 주가만 보고 맨날 로봇 뉴스, 산업 뉴스만 찾아볼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 항상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으로 780포인트 위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지 이거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눈 떠봤더니 나스닥 잘 지켰고 엔비디아 잘 지켰고 코스닥도 잘 지켜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윗구간은 그럼 못 가는 자리예요가 아니라 이 윗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누구 힘이 필요하냐면 테슬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어. 한 3만 원 이 정도까지 이 60일선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도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오토모빌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한 53,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바보 같다라고 하면 여기 못 뚫고 또 이렇게 밑에서 박스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53만 원 라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자리 왔을 때 테슬라가 한 400불 위로 넘어가면 홀딩해도 되지만 그거 아니었을 때는 비중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미리 담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에 봤을 때 지금 팔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팔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그 저항 라인 때까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걸 돌파하려면 테슬라의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고수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종목들입니다. SK텔레콤 올라와 있고요. 오늘 ISC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도 좀 발동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반도체가 밀릴 때 경기 방어주들이 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라든지 GSP&L도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호실적 기록했다라고 밝혔었죠. 오늘장 반등해주고 있고요. 피델릭스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뒤로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모두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DB하이텍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700억 원 넘어섰다. 자동차랑 전력 반도체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호재성 이슈들만 많은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만 그런가요? 다 똑같죠, 그래서 결국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얘가 괜찮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을 해야 돼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냅다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추세가 바뀌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든 신규 진입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 가리는 거예요. 다 지금 반토막씩 났는데 그러면 얘는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얘는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라고 봤을 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있는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반도체가 끌어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수급 분산 시장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저는 파운드리라던가 시스템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DB하이텍은 거기에 속하는 친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해당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거나 얘는 답이 없다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수급 분산 시장에서 소부장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 말 듣고 또 그럼 지금 살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는 그런 애들이 맞기는 한데 결국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 지수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놓고 밀리면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밀리면 더 사면 돼요. 근데 그럴 만한 돈들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쩌고 이런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 있죠. 엔비디아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충족했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세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 13만 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거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 아래로 평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고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정도를 중장기 목표가로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기준점만 지금은 잡아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 진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보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돌아설 때 반등의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이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DB하이텍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팔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낙폭 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도 11%대 낙폭, 알테오젠, SK, 삼성, SDS 모두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보 합권대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300만 원 돌파하더니 다시 300만 원 깨면서 280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 TP를 좀 하향하지 않고 계속 400만 원, 500만 원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효성중공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제가 했을걸요. 네. 제가 얘 300만 원, 290에서 300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했던 6가지 섹터 안에 네네. 전력설비 관련해 갖고 들어가죠? 대장이다. 그래서 다른 전력설비를 갖고 있으면 차라리 이런 예를 사고 맞아요, 290, 맞아요. 300. 이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이제 이 말 들으면 맞다.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었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서 밀렸다고요? 300에서 300이요. 밀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 이것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모든 종목을 진짜 이렇게 설명했어요. 막 지금 이거 차트만 봐도 네. 얘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데 정확히 이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 하락 추세선 상단 라인이 3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290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이 정도에서는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위치 어디죠? 추세선 상단이에요. 상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차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새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봐야죠. 결국 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추세선 상단 부근은 매도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을 만큼의 강력한 호재가 지금 전력설비 쪽에 있는가? 지금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어요? 안 아니요.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자리를 얘가 뚫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밀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만 원에서 245만 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눌렸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 한다? 245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자리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또 토요일 날 또 이것저것 조건이 다 충족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 위로 쪽 하고 올라갔어요. 한 310만 원 정도 위로 올라갔네. 그렇다라고 하면 효성중공업이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전력 설비들의 추세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 관련주를 투자 중이야. 그럼 내가 효성중공업을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해당 종목이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대장격인 종목이 여길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다 추세 바꾸려고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효성중공업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네. 투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효성중공업 기회인가요?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참 웃긴 게 왜 245만 원에서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이 300만 원 찍고 살짝 밀리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기다릴 땐 기다리세요. 지금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하면 최소한 250만 원 아래 구간이 신규 진입 각이 잡히는 거고 그러다가 그냥 올라가면 아쉽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310만 원 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얘가 상승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사냐 마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산다 그래도 얘 올라가면 한 31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또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현가 대비 한 10%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노려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 노리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번에 상승 추세선 상단,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못 뚫고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한 번 더 확인하러 200만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 먹자고 아래로 80만 원 열어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쪼개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네. 돈 없을 거니까 이런 것들 항상 확인하면서 매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중공업 아직까지는 매수 찬스는 아니다. 조금 더 저가면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공략주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장 버텨주고 있는 셀트리온 저희가 7월 30일 날 공략을 했었고요.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19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셀트리온 조금 더 지켜볼까요? 이거 셀트리온은 제가 솔직히 진짜 이 방송 보신 분들이 항상 알테오젠, 외치셨죠. 셀트리온 진짜 제가 두 개만 뭐라 그랬어요. 제약바이오. 그 알테오젠. 6가지 우선순위 섹터 안에 이 두 개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솔직히 지금 시장 이 정도로 빠지고 이제 요만큼 회복했어도 알테오젠 지금 최근 낙폭 다 회복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도 여전히 좋아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건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 이게 만약에 시장 기대보다 나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움직일 수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
섹터가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유가 떨어지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극받을 수 있어서 네. 코스닥 쪽 시장 지수가 코스피보다 매력을 더 어필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라고 하기엔 지금 시장이 실적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안정성이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끼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덜 흔들리고 올라가더라도 시장 지수 따라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19만 5천 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렸어요. 한 10% 정도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해당 종목은 2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 중기 목표가는 한 20만 5천 원 잡으시고요. 중장기는 22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물론 가지고 가는 과중에 너무 배고파 이러시면 조금 팔아서도 되는데 네. 다 팔지는 마세요. 네. 네. 셀트리온 지금 수익 중입니다. 중장기로 22만 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격 라인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30분이다. 시간 더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송 끝나는 게 아쉬운 분들 어디로 갈까요? 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뭔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틀어놓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대로 된 주식이 정말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들어오셔서 딱 하루만 보시면 제대로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얻고 싶으신 분들 지금 나가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상의 1%는 지금 함께 하셨고요.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딜사이트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